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해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책 하나 알아볼까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인류의 전쟁이 뒤바꾼 의학 세계사입니다. 책을 쓰신 분은 황건 선생님이신데요. 황건 선생님은 현재 인하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성형외과 전문의,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 그리고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책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무엇보다도 세계사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는 더욱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혹시 세계사 공부가 아직까지 통사적으로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의학을 중심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특히 인류의 전쟁이 의학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관점 자체가 전쟁이 의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관점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인상 깊었던 얘기는 일단 저는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첫 번째 황제,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처참한 패배를 하고 그 이후 나폴레옹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사실은 의학 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웁니다. 나폴레옹이 발전시킨 대체로 큰 공 중에 하나가요. 무엇보다도 날아다니는 구급차라는 파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급차의 원조 개념이 나옵니다. 총탄이 오고 가는 전쟁 중에 부상 입은 병사를 빨리 그 현장에서 빼내서 치료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처음 나올 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나오죠. 그 필요가 바로 워터루 전쟁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트리아지 태그라고 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딱 나누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소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치료 불가인 상황인지 색깔로 구분을 딱 합니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생명을 두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쟁 중에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발명입니다. 자, 세계적인 수준의 나폴레옹의 의료 체계, 혁명 이후 의학 교육, 귀족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의학 교육을 나폴레옹이 싹 전면 오픈해 버립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의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의사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만큼 전쟁이 많았고 의사가 많이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의학 체계를 확립시킵니다. 나폴레옹 법전, 신분 무관하게 의학 입학 가능. 프로코아 로아 교육부 장관은 이론보다 실습 위주의 의학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양성해내기 시작합니다. 왕정복구 이후 프랑스 의학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바로 나폴레옹인 거죠. 세계사를 공부하면 나폴레옹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의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월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요. 크림 전쟁과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 잘 아시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하면 근대 의학 간혹 체계, 간호의학 체계를 수립한 대표적인 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고 아픈 환자나 동물을 치료하고 돌보는 걸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즐겨 하셨다고 위인전에서 많이 나오죠. 크림 전쟁이 발발했을 때 23살이었던 나이팅게일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해서 간호사로 가게 됩니다. 크림 전쟁은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 반도에서 흑해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연합국이 싸웠던 치열한 전쟁이죠. 이 전쟁이 결국은 계속해서 씨앗이 발칸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근대사에서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은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에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실제로 부상병들이 전쟁터에서 총탄을 맞고 부상을 입고 오는 것보다 그 야전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식수, 침대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염에 의한 사망이 더 많다라는 걸
아주 통계적으로 수치화해서 딱 알아볼 수 있게 그래프화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간호학 이전의 통계학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군의관이 퇴근하는 밤에도 간호사 회진을 돌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헨리 롱펠로라는 시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그대로 몰입을 해서 런던 성 토마스 병원의 간호학교를 설립하도록 힘을 모으고요. 결국 근대 간호학의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또 재미있는 거는요. 마지막 파트는 이제 베트남 전쟁 파트고요. 한국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전쟁에서 최초로 헬기가 쓰인 거 재미있는 건데요. 헬기의 등장과 마취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 전쟁이고요. 특히 수혈을 할 때 차가운 피보다는 살짝 사람의 온도와 맞춰서 더운 피 수혈을 하는 거, 그리고 입술 갈림증, 언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입술 갈림증 수술의 어떤 교과서적인 방식이 형성된 것도 한국 전쟁 때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잡힌 것도 한국 전쟁이고요.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인술이 발휘가 되었던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그 위에 이제 전쟁이 베트남 전쟁으로 넘어가는데 고엽제 피해라든지 군의관의 활약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의학 역사에 또 이러한 변화를 줬다라는 거. 물론 2차 세계대전에 731 부대 이시히로라든지 독일의 맹겔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토론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시히로나 맹겔스 수만 명을, 특히 맹겔스 같은 경우는 쌍둥이 실험으로 유명하죠. 두 쌍둥이 중에 한 아이에게만 어떤 질병을 침투시키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그 아이가 사망을 했을 때 정상적인 아이도 같이 죽여서 그 부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실험을 했었죠. 이시히로는 731 부대, 특히 조선인, 중국인을 이용한 마루타 실험으로 유명하죠. 그 이시히로는 자신이 실험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연합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재판이 회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활약을 하게 되죠. 이런 아픈 역사도 의학의 역사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고, 정말 의술과 인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의 목적, 자신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직무, 그 다음에 의무감, 도덕성이 무엇인지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인류의 전쟁이 뒤바꾼 의학 세계사. 중고등학생들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동락 이현숙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